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분을 되돌리며 96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크게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갈색 고래가 매도를 하면서 움직임을 부추긴 경향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한 뒤에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가격대에서 움직이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90K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위로는 10만 불, 그리고 10만 5천 불, 11만 불의 매도벽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청산 맵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상승이 잠깐 산타 랠리처럼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롱 포지션을 뒤늦게 구축하신 분들이 모두 다 청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충격이 한 번 더 왔고 뒤에 이렇게 답답하게 95K, 96K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95K에 다시 한번 형성이 새롭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만 불에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5K, 96K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심이 도저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난번 12월 8일 날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로 알트코인의 펀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리테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머뭇대고 있다 라는 걸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아직 끌어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심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합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가 지난번 일주일 전이긴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도 억누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원화 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460원을 넘어선 게 금융위기 IMF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뒤로도 1460원을 넘어 1480원까지 올라갈 만큼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다.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2016년도에 DXY를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집권 전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올라갔고 트럼프가 두 번의 언급을 했었습니다. 너무 강달러다, 이건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강달러다, 이건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하고 뒤에 DXY가 내려오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같은 경우도 너무나 강한 달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현상이기도 한데 유난히 많이 원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아주 많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불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는데 뒤에 순유출이 일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니까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크에서 순이익이 발생을 한 거고, 다른 곳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더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음수를 찍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를 찍고 살짝 반등을 하면서 산타랠리가 정말 오나? 라고 했었는데 뒤에 다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로 유발이 되면서 하락을 유발을 한 거는 실제로 CVD 자료상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코인베이스에서 발생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자료에서는 바이낸스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비트코인이 위로 가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정적으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옵션 만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한 20조 원이 가까운 옵션의 만기일이 오늘이고요. 오늘 오후에 만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세력들 간에 굉장히 팽배한 가격 싸움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도에도 이 옵션 만기일은 있었고요. 2024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자리이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타랠리가 원래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산타랠리가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하락 이후에 뒤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2024년도에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4년뿐만이 아니라 반감기가 있던 해 2016년도, 2020년도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과거에도 딱 시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뒤에 바로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코인 시장이 정말 광기에 서린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이 조금 조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이런 자료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데이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거의 96K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3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있었던 그런 조정장의 느낌처럼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야 될 방향 데이터들은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가지고 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의 리저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소 밖으로 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너무 장이 조용하고 사실 좋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월렛, 어드레스가 싱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것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누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고통을 즐기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이런 숫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건 다른 것들보다 그냥 비트코인의 사이클상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저희가 조정장일 때 너무 힘들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마이닝 코스트가 너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직후에 늘 있어 왔고 이 마이닝 코스트가 올라야 채산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를 거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조정장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샌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마이닝 코스트보다도 더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마이닝 코스트와 비트코인 가격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장의 정점일 때, 바닥일 때를 보게 되면 하다못해 2024년도 1월달 요때 정점일 때를 보게 되더라도 아직은 더 갈 룸이 남아있다. 데이터들이 한결같이 아직은 더 갈 방향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계의 투자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바뀔 수 있고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동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은 조정이고 하락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채권 ETF라는 게 도지 공동수장 그러니까 트럼프의 실세에서
이런 기업에서 이 비트코인 채권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ETF인 거예요. 그런 미국은 이미 이런 시장 자체가 너무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파생의 파생까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액티브 ETF여가지고 뭔가 비트코인을 더 수익률 좋게 만드는 ETF가 이스라엘 전쟁 중인 나라인데 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ETF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를 너무나 파생의 파생,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고, 그런 일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일본의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아직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가 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준비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더 깊게 논의가 될 것 같고, 오늘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나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위치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갈 곳이 남아있는지를 봤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되는 방향은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갈무리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